자, 오늘 손뜰 간질간질 동물 영화 탑10의 10번째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He doesn't like any of those names. 베토벤. 10번째 영화는요? 빠빠빠밤 베토벤. 음악 영화 아니고? 네, 아닙니다. 왜 걔 이름이 베토벤이야? 예, 이게 베토벤 이거 음악 영화로 아는 사람들 많아요. 포스터가 되게 재밌어요. 모차르트, 바하 이렇게 그림 있고 베토벤은 이렇게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그런 포스터가 있었죠. 네. 베토벤은 1992년 브라이언 레반트 감독의 영화입니다. 예. 브라이언 레반트 감독이 주로 약간 이런 가족 영화 종류를 많이 만든 감독이더라고요. 네. 뭐 더 플린스톤스, 고인돌 가족 그 시리즈 만들었고, 뭐 솔드 아웃 그리고 스노우 독스 뭐 이런 영화들 만들었고. 솔드 아웃이 우리나라 제목이죠. 예. 원래 제목은 징글 올 더 웨이죠. 네, 징글 올 더 웨이죠. 예. 이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는 찰스 그로딘이라는 배우입니다. 네, 아버지 조지 뉴튼이라는.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 그 민날런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리고 어머니 보니 헌트는 앨리슨 뉴튼이라는 엄마 역을 했습니다. 큰딸 라이스 역은 니콜 톰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들 테드는 크리스토퍼 캐스틸, 그리고 막내딸 아주 귀여운 에밀리 역은 사라 로지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사자 수의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자 수의사는 아니고 수의사는 수의사인데 악당이죠. 악당. 예, 악당으로 나오는 수의사가 있는데 마닉 역을 했던 사람이 딘 존스라는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했던 스탠리 투치가 여기서 개도둑으로 나와요. 네, 그렇죠. 거기서 웃겨요. 올리버 플랫 둘이서 이 두 사람이 이때가 92년 영화인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아주 굵직한 조연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올리버 플랫이 그 1942에서 1942? 네. 2012? 2012. 1942는 오락이구나. 2012에서 그 끝까지 살아남는 국무총리. 네, 뭐 총리인지 총리인지 뭐 장관인지. 보좌관인지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리버 플랫이고요. 스탠리 투치는 저희가 막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이 개도둑. 아주 단역이면서 그러니까 홈얼론에도 두 도둑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렇게 둘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20년 전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또 등장인물 한 명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가 나와요. 저 엑스파일의 주인공. 데이비드 듀코브니가 거기 그 찰스 그로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로 나오는데 그렇죠. 베토벤한테 완전히 작살이 나죠. 사기치려고 하잖아. 아닌가? 맞아요. 이때가 엑스파일 바로 전이죠.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이제 듀코브니가 그렇게 이제 막 인지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그 최 과장이 좋아하는 토끼 조셉 고든 레빗이 이 영화로 데뷔를 했다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거의 볼 수는 없는데 그 애들 학교에 주인공 애들 그 친구로 나와요. 그 장면을 그래서 나도 이번에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 학교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건 조셉 고든 레빗 얘가 여기서 그래요? 데뷔했죠. 몰랐네요. 좋아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베토벤. 알고 지는 건가요? 네? 하여튼 베토벤이라는 영화는 뭐 이런 어떤 그 동물과 가족에 관한 소재를 다룬 어떤 원조격인 영화 같아요. 이 전에도 뭐 많았는데 히트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코믹 터치와 아까 내가 벤지 레스 얘기했잖아. 그 계보를 이은 것 같아 베토벤이. 참 이 영화 보면은 아주 단순한데 이 베토벤 큰 개죠 세인트 버나드. 이게 뭐 알프스 이런 데서 이렇게 스위스가 원산지래요. 그 목에 그 술 달고서 왔다 갔다. 대표적인 산악 구조견 중에 하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개라고 하고요. 17세기의 스위스의 수도원이 원래 이런 종이 없는데 인명 구조를 위해서 수십 년간 개량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덩치를. 사람을 끌고 같은 게 되니까. 인명 구조견이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깨 높이까지가 90cm야. 거의 말만 거지. 몸무게는 75kg에서 80kg. 사람 하나야, 사람 하나. 그쵸. 80kg. 사람 되게 큰 사람인 거지.
그리고 후각을 이용해서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을 주로 구조하는 거고요. 목에 아까 말한 대로 술통을 달고 다니는데 이게 럼주래요, 럼주. 그래서 구조 당한 사람이 몸이 추우면 그 럼주를 마시면서 견디게 하는. 근데 요즘은 구조할 일이 별로 없잖아. 이제 산악 구조도 많고 그래서 요즘도 안내견, 경비견 이렇게 활용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인트 버나드야. 성 버나드가 되는 거죠. 개 이름 앞에 성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는 아주 뭐랄까 아주 특별한 개죠. 베토벤 전까지는 그 레시 그 콜리 그 개가 이제 네. 인기가 많다가 세인 버나드 이 베토벤 이후로 굉장히 많이 키웠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많이 싸고 나와요. 많이 너무 많이 싸고 먹으니까 더 많이 싸겠지. 주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개 영화가 히트하면 개들이 많이 팔린대잖아. 많이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101마리 달마시안 할 때는 또 달마시안이 또 많아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했더라고요. 근데 베토벤은 저건 92년도에 1편이 나오고 히트를 해서 이게 재밌어. 영어로 하면 베토벤이 있고 2편은 베토벤 세컨드야. 그러니까 2악장. 그러니까 베토벤 2악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베토벤이라서. 그래서 3편은 베토벤 서드 있고 뭐 크리스마스 영화도 한 편 나왔고 이게 베토벤이 한 너댓 편 나왔죠? 6편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만화도 나왔어. 그래서 그 여기서 그 큰 딸이 계속 그 목소리는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베토벤 나도 90년대 초 이때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더라고. 그리고 걔가 너무 귀엽고 네, 아빠 잘 앞에서 찍었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왜 다른 개를 소재로 한 가족 영화 중에 좀 뭔가 독보적인 원조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보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나홀로 집에 생각나거든요. 물론. 네, 나홀로 집에 같은 그런 톤앤 매너를 가진 동물 영화로서는 이게 최초였던 것 같아요. 막 웃기면서 재밌으면서 일이 꼬이면서 어떤 그 코미디와 뭐 어떤 그런 드라마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다시 봤는데도 재밌고. 뭐 이런 개 영화들 찍으면 개를 수십 마리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뛰는 개는 따로 있고 뭐 와서 핥는 개는 따로 있고 제주 넘는 개는 따로 있고 비슷한 개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 개 촬영하는 거다 전에 한번 글 같은 걸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 또 이거는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는 그렇죠. 마치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계속 찍고 그 마음에 드는 때까지 찍어야 되는 거야. 그 시키고. 아무튼 근데 베토벤은 개 한 마리가 아까 그 얘기한 스타일리 투츠랑 올리버 플랫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뉴튼 패밀리 뉴튼 패밀리라는 가수 옛날에 있었죠. 그 스마일 어게인 이거 불렀 스마일 어게인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히트한 하여튼 뉴튼 패밀리 이 뉴튼 집안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새끼 때 왔는데 문제는 다 엄마랑 애들 셋은 다 좋아하는데 아빠가 찰스 그로딘이죠. 예. 아빠가 이 개를 싫어하는 거야. 지독히 싫어하죠. 근데 이 찰스 그로딘이 참 이 영화에서 베토벤만큼이나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줘. 맞아요. 이 사람 약간 오버하면서 그 표정이 있어. 찰스 그로딘.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 놀래는 표정 막. 아까 우리 그 민나이런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람 되게 웃기고 재밌는 캐릭터야. 하여튼 이 찰스 그로딘이 아빠인 이 집에 이제 베토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좀 커지고 침 흘리고 막 다 물어뜯고 엄청 크니까 많이 먹고 막 네, 사고를 치는데 어항 속에 어항 물 다 먹고 고기 있는데 문 긁어갖고 다 상처내놓고 소파에 털 완창 묻혀놓고 저 땡스기빙 데이 때 칠면조 지가 먼저 먹고 신발 물어뜯고 거기 소변 넣어놓고 내 침대 밑에 제일 큰 거는 이거야. 인력을 왕창 묻혀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몸 털고 비 오는 날. 아 이러면 어떻게 키워 이거를. 어쨌든 베토벤이 이 뉴튼 패밀리에 오기 전에는 원래는 이제 그 파피샵에 그 강아지 이제 펫샵에 이제 딱 있었는데 이 개도둑 두 명이 그 이 수의사 반익의 수아인이에요. 그치. 부하죠. 부하들. 예. 그래서 이 개도둑 두 마리한테 퍼피를 훔쳐오라고 동물 실험에 쓰려고. 그 개를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펫샵을 털죠. 이 두 명의 도둑이. 근데 이제 성공을 해서 막 가는데 이제 똘똘한 개 한 마리가 그 뒤에 밴 뒷문을 열어요.
그 근데 개가 예. 끝까지 나와. 그 러셀 예, 테리어죠. 맞아요. 조그만 거. 예. 잭 러셀 테리어라고 하죠. 이 개가 어떤 개냐면 짐 캐리 나왔던 마스크. 거기서 거기서 그 개가 이 러셀 테리어예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똑똑하고 사냥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예? 이제 이 뉴턴 패밀리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집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냥 문을 네. 여니까 쑥 들어와서 제일 막내딸 거기까지 그냥 거쳐서 딱 들어왔고, 어머, 너 누구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되게 귀엽지 그 막내 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개도둑들은 이제 얘를 놓치고 얘가 이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제 베토벤 이 가족 사이에서 되게 사랑받으면서 크는 거죠. 아버지만 빼고. 네. 근데 이 아버지 이 찰스 그로딘도 이 개를 싫어하지만 그러잖아. 중간에 저 개가 오면서부터 내가 인생이 꼬였다. 그렇죠. 나중에 디스트로이 마이 라이프. 갈등도 좀 나와. 와이프랑 되게 화목하고 단란한 전형적인 미국 가정인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방향제 사업을 해. 그리고 회사에 코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이제 그걸 이제 사기치려고 아까 데이비드 코브니 와 그의 아내. 그 둘이가 부부인가? 부부 사기당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베토벤이 나중에 혼내주고. 근데 뭐랄까 미국의 미들 클래스의 집안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근데 이 찰스 그로딘이 잠깐 과거 얘기를 해. 왜 개를 싫어하는지.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게 되게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개가 나오는 영화의 어떤 공통된 거고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건데 개 수명이 오래 살아봤자 한 15년? 네. 10년, 15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유년 생활을 보내다가 막 티네이저 되거나 좀 크면 개가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는 거야. 그거는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정도의 어떤 되게 아픈 기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찰스 그로딘도 어렸을 때 그걸 겪은 거야. 개가 죽은 거를. 근데 우리들 왜 개를 키우면은 그거 사실 두렵잖아. 사람이랑 똑같아. 개도 나중에 막 아프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안락사 시켜야 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어때 지금 개 키우는 사람? 군비요. 너는 네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고 지금 맡은 거잖아. 나처럼. 맡은 거죠. 맡았는데 쉽게 못 돌아가니까. 근데 그 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개를 키우다가 하도 땅을 파가지고 엄마가 팔아버렸거든. 땅을 파. 제대로 사는데 땅을 하도 파갖고 그 집 주인집 개야. 주인집 개는 치와와였고 우리 집 개는 잡종이었는데 하여튼 땅을 무지하게 파서 나는 못 팔게 하고 막 징징 짜고 그랬는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미웠지. 그래서 그때 드는 기억이 딱 하나 있는 건 다시는 동물을 안 키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똑같더라고. 개를 잊어버리가 죽으면 다시는 안 키워. 그 기억으로 계속 살다가 최근에 근데 마르티스 한마디가 와가지고요. 한 일주일은 되게 귀찮고 싫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부모님 댁에 보냈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보고 싶은 거야. 그치, 갑자기 눈에 탁 뭐 밟히고 밥통 집에 아직도 있는데 밥통만 보면 개 생각나고 눈물 글썽. 그렇게 돼요. 이게 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감이 싫은데 드는 거야. 정이 드는 거죠. 나는 걔는 참 희한해. 와가지고 그 주인이 발로 차고 막 이래도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그게 정말 사람 좋아서 그런 건가? 그럼요. 아니 저는 아니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제가 먹을 걸 줘서 전에도 그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걔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그렇지. 더 충성스럽고 그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뭐 조건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그 사람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자기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주인이 아무리 찐따고 못생기고 늙고 추해도 자기 주인은 정말 충성스럽게 따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이런 게 사람보다 진짜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고기를 잘 먹고 좋아하던 제가 개고기를 끊은 계기가 그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개고기 맛있거든요. 먹으면 그래? 맛있는데 되게 맛있게 하는 집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내 의식적으로 이걸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음식으로선 즐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얘기 전에 좀 해본 것 같은데.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걔 얘기. 어쨌든 아무튼 찰스 로딘도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애들은 막 좋아하는데 그 애들의 사랑을 또 뺏겼다라고 생각하죠. 그치. 자식들의 사랑을 저 걔한테 뺏겼다.
애들 개만도 못한 이렇게 돼버릴 거야. 집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그 수의사 나쁜 악역 그 반익 이 와서 베토벤한테 공격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걔를 사기쳐서 걔를 데려가잖아요. 근데 데려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스 그로든이 데려다 주면서 약간 울먹울먹해요. 그치. 너는 나의 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하죠. 개 목줄을 딱 들고 걔를 이제 딱 채워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그 베토벤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베토벤을 이렇게 보는데 옛날 그 그렇지. 새끼 때 베토벤 모습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되게 그 본인도 그치, 정든 거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야. 미운정이 든 거죠. 미운정. 그러면서 뭐 영화는 아주 그냥 만화 같이 돼요. 막판에 이제 그렇게 나홀로 집에처럼 돼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이랑 아주 비슷해. 네. 악당들 혼나고 베토벤은 이제 온다 뭐 이건데 이 영화가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데우스 있잖아 영화. 네. 그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아니야. 네. 근데 불멸의 연인, 그러니까 베토벤에 관한 영화는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야. 이 개 때문에. 그러니까 임모탈 빌로브드 뭐 불멸의 연인, 뭐 카핑 베토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좀 걔네들이 짝퉁 같아. 베토벤이라는 영화 선점한 거지. 그렇지 선점했어. 그래서 루드윅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좀 하여튼 근데 이름도 잘 지었고. 배우들이랑 그 가족의 그 개성도 되게 잘 살아있고 아주 좋죠. 92년도 이때 봤을 때도 재밌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뭐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참 좋겠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영화 보면 애들이 이제 개 사달라고 하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퍼피야, 퍼피, 강아지. 우리도 애들은 이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은 싫어하죠. 그렇죠? 왜냐면 애들은 걔랑 놀기만 하지, 쉬운 뒤치다거리 나가니까. 그 뒤치다거리가 장난이 아니잖아, 걔들. 여기서도 찰스 그로든이 겪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제발 베토벤 키우게 해달라고.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 추억이 그렇게 강아지와 함께 있는 추억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뭐랄까, 어떤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 그 강아지 키우면서, 그 개가 아프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걔를 걱정해주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걔는 집안에서 키우면 안 된다라는 주의라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라서 집에서 키워야 되고 그것도 아주 큰 개들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근데 개를 키운다면 큰 개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큰 집에서 마당에 있는 큰 집에서 개를 키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해요. 뭐 좋아하는 개 종류가 있어? 난 똥개. 똥개? 저도 사실 근데 똥개 좋아요. 황구. 황구나 백구 좋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종류는 좀 큰 개, 레브라도,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든지 좀 이런 큰 개가 골든 좋아요.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그런 개들. 진욱이는? 저도 진돗개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말고 직접 길렀던 거는 미니핀이라고 이렇게 치와처럼 얄쌍하고 말랐는데 다리 좀 길고 예쁜 사슴처럼 이렇게 생겼던 그래서 저도 키웠던 미니핀 이름을 담비라고 지었었어요. 디즈니의 담비라고 해갖고 그 몇 년 키웠는데? 짧게요. 왜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장식장의 문고리를 다 해주겠네 나갖고 결국에는 보냈어? 다른 곳으로 보내졌는데 나는 옛날에 우리 2층 집에 약간 비탈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참 대학 다니고 술 맨날 먹고 그럴 때 새벽에 딱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열쇠가 없거나 이럴 때 담을 내가 이렇게 담을 넘을 수가 있었어. 그때 마침 우리 집에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었어. 그 마당에서. 근데 내가 딱 담을 넘으려면 강아지들이 내가 왔다고 밑에서 세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착지를 해야 되는데. 밟을까봐. 걔들이 난 술도 먹었겠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딱 뛰었는데 그 중에 까만 놈을 내가 옆구리를 약간 지려 밟은 거야. 깨갱 하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와도 걔는 안 나와.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강아지는 그 엔딩이 있잖아. 어떤 강아지든 누굴 줬다거나
이게 너무 슬프죠. 죽는다거나 뭐 이 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괜히 인연을 만들어서 그런 슬픈 엔딩을 만들어주기 싫다는 게 이 찰스 그로든의 심정이었던 것 같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또 하나는 우리 비슷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권력 구도가 엄마가 1위, 아이들이 2, 3위, 걔가 4위, 5위, 아버지가 6위, 7위야. 그렇지. 아버지는 걔만도 못해.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영화에도 살짝 그런 거 있어. 근데 있는데요. 도리어 애완견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40, 50대가 되면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반긴대요. 아내도 반기지 않고 자식들도 반기지 않는데 오직 그 집 개만 와서 반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럴 수 있겠구나. 회사 선배 한 명은 자기 아들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걔 얘기는 맨날 하거든요. 우리 뭐 걔가 아프면 막 되게 얼굴 상기돼서 나 잠깐 걔 데리고 병원 좀 갔다 올게 그러고 이렇게 갔다 오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반려동물이잖아요. 외로운 아버지들의 반려동물이 되는 거지. 우리 집도 어머니는 뭐 이렇게 뭐 키운다 그러면 엄마가 다 해야 되니까 싫어하셨는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어. 강아지도 그렇고. 뭐 하여튼 베토벤. 예. 재밌어요. 예, 재밌고 아주 라이트하게 다 같이 보실 수 있는데 DVD 같은 거. 근데 2편, 3편, 4편으로 가면은 이제 베토벤의 애들 그 새끼 낳고 막 베토벤의 로맨스도 나오고 그 집 가족이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뭐 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 1편이 제일 좋고 제일 재밌어요. 예, 재밌고. 저는 베토벤을 좀 마냥 재밌게 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플란다스에게 만화를 보고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울어갖고 그게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 기분이. 플란다스에게가 세인트 버나드인가? 아니에요. 아니죠. 다르죠. 아니죠? 네. 그게 조사해갖고. 플란다스가 벨기에죠. 나도 파트라슈하고 그잖아 걔가 파트라슈. 동일 품종인 걸로 알았더니 좀 벨기에 플란다스의 안투워프 지방의 개래 소중개인데 플란다스의 개 만화에 나오는 개는 그 개를 일본의 무슨 개하고 합쳐가지고 변종을 만든 거야. 전혀 다르게 생긴 개가 나온 거죠. 크기만 큰. 원래 그렇다고 하네. 플란다스에게는 다른 그레이트 피레네즈예요. 그레이트 피레네즈.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게 1970몇 년도, 74년, 5년에 나왔던 그 52편짜리 만화인데 네로. 나는 그거 보면 당연히 세인트 버너드일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 전혀 아니었다고. 아니요, 세인트 베너드 아니고 세인트 베너드라고 완전 백색개예요. 순백색의 화려한 견종이고 프랑스에서는 궁중에서 이 개를 키우면서 아주 애지중지했다고 하고요. 뭐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이 개를 만나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옆을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우아한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왕들이 키우던 개구나. 네. 푸들처럼. 베토벤은 어느 날 집안으로 들어온 큰 개로 변할 조그만한 개가 인간과 살더니 결국은 그 가족을 구하고 자기도 이 편에서는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게 그 막내딸이 지어주잖아. 거기서 빰빰빰빰. 아니 그 아빠가 지어요. 아빠가? 왜냐면 그 딸이 빠바바밤 이걸 누르니까 네. 걔가 그때 그렇죠. 짖으니까 가족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베토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이 됐다. 작곡가 베토벤 선생님께서는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고요. 자, 10회 영화 큰 세인트 버나드 겐이 나오는 베토벤. 겐. 세인트 버나드 겐. 개도 아니고 견도 아니고 겐. 베토벤이었고요.